안녕하세요, 핀드나트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춘천 시내 거의 정가운데 위치하는데요. 그래서 춘천에서는 그나마 좀 덜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감나무가 동네에 많아요. 거의 두세 집마다 한 그루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옆집만 해도 감들이 아주 그득그득 열려서 작년에도 한 바구니 따주셔가지고 곶감 만들어 먹었거든요. 올해도 그득그득 달렸더라고요.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 감들 보니까 이게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고 싶더라고요. 이 정도면 병이죠. 저처럼 눈에 예쁘게 보인다, 다 그려보고 싶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뭐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리면 됩니다. 같이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가지랑 감, 열매들이 좀 많다 할 때 나무를 그릴 때 꼭 가지를 먼저 그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가지가 너무 많고 그래서 가지를 먼저 그리기에는 좀 정신이 없고 스스로 그릴 때 판단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해서 하나, 꽁지 중앙에 전체 형태가 보이는 감 먼저 그려놓고, 두 번째 조금 여유 있게 그려볼게요. 너무 빡빡하고 딱 떨어져 큼직큼직한 느낌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빡빡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그리려면 이렇게 눈에는 딱 붙어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 약간 여유 공간을 줘서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사이에 어떤 공간, 깊이감이 좀 있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라인도 좀 떨어지게 그리시면 훨씬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리기 전에 얘는 뒤에 가지에 달려있는 애니까 자잘한 가지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거 먼저. 너무 딱 떨어지게 그리지 않으면 오히려 좀 수월해요. 왜냐면 좀 틀리거나 살짝 어긋나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펜을 웬만하면 많이 떼지 않고 그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두께도 너무 일정하고 이렇게 펜을 아주 가까이 잡아서 너무 애써서 라인을 딱 긋는 게 아니라 펜을 조금 멀리에서 여유 있게 잡고 힘을 좀 빼서, 지금 새끼손가락이 이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종이 위에 새끼손가락으로 나의 힘, 내가 누르는 힘 정도를 판단하려고 여기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림 그릴 때는 꾹 눌러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새끼손가락의 끝으로 내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 판단하시면 되고, 이 손바닥이라든지 팔꿈치가 테이블에 꾹 닿은 상태로 움직이시지 않도록 이렇게 닿아서 움직이면 굉장히 움직임이 불편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가볍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가지의 한쪽 부분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다음 두께로 또 이렇게 가주시면 흐름을 따라 그리기가 좋죠. 내가 이미 그려놓은 부분과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지나가야 될 자리를 계속 체크하면서 손은 지금 쭉 펜을 떼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지만 눈은 굉장히 빠르게 사진과 내가 그리고 있는 종이를 왔다 갔다 비교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실제 감 따실 때도 제가 보니까 좀 남겨놓으시더라고요. 새들을 위해서 한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으니까 먹으라고 남겨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가지는 끝으로 갈수록 얇게. 엄청 복잡할 것 같아도 이렇게 차분하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형태부터 하나씩 이렇게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충분히 다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지나가는 가지는 또 너무 명확하게 다 잡을 필요 없고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슬쩍슬쩍 보여지는 부분만 다 안 그려도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이 사진과 비교하면서 아니 이 나뭇가지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왜 안 그렸어?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압박 가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앞에 있는 가지부터 뒤에 하나씩 추가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어느새부터 내 사진과 똑같지 않죠? 이 가지가 어디서 나온 가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꺾인 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튀어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보인다 싶을 때만 좀 명확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파리 요거 하나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은 나왔죠? 채색해 볼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의 붓입니다. 틴토레토 450의 6호붓.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넓은 공간, 면적이 좀 넓다면 당연히 더 두꺼운 게 있어야겠죠? 자, 조금 진한 오렌지 컬러고 개수도 좀 있으니까 양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오렌지랑 레드를 좀 섞어가지고 진한 오렌지빛을. 이렇게 너무 둥둥한 상태에서 칠하면 부담스럽게 양이 많으니까 칠하기 전에 이렇게 좀 퉁퉁퉁퉁 쳐서 붓을 살짝은 얇게, 그렇다고 너무 또 안 묻어 있으면 건조하게 칠해지겠죠. 그러니까 물이 아주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좀 낫습니다. 반짝거려 보이는 부분은 조금 밝게 해서 화이트로 남겨두고 외곽은 어느 정도 딱 맞춰서 칠해주시고 안쪽에서는 약간 여유 있게 화이트도 남겨주고 이번엔 떨어뜨려서 바로 맞붙는 부분 칠하면 금세 다 번져버리니까요. 뾰족하게 해서 외곽으로 라인을 잡고 붓 끝은 외곽을 잡고 살짝 풀어서 좀 밝게 슬쩍 빼주시고 또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길 칠해놓고 덜 마른 상태에서 앞에 거 칠하는데 그러면 그냥 손 이렇게 칠하면 다 묻겠죠. 다 묻으면은 이 묻은 상태로 또 모르고 여기 칠하다가 툭툭 색깔 다 찍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 안 마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워서 옆에서 보면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여유를 두고 그러면은 크게 묻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살짝 더 뺄까요? 뺄 때는 붓에 물기를 다 흡수시킨 다음에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막 터치도 이것도 막 긁어내듯이 하지 마시고 한번 터치를 뚝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거의 다 붙어있네. 요거 위에 거 칠하면 되겠네요. 얘는 좀 파먹어서 많이 찌그러져 있고 속 부분이 드러나 있으니까 반짝반짝 윤기가 좀 많이 돌죠? 그럼 흰 공간을 그만큼 더 많이 남기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쪽 애들도 우리가 펜으로 이렇게 공간을 좀 남겨서 그렸잖아요. 그럼 채색할 때도 좀 남겨 그리는 게 좋아요. 실제 사진에서는 그림자 때문에 딱 붙어서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어둡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에 좀 여유를 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칠할 때 조심하실 부분은 이 맞닿아 있는 부분 너무 일자로 너무 정직하게 일자로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칠해주시면 오히려 채색의 부담이 많이 덜어집니다. 리얼하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칠하실 때는 사실 워터브러쉬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워터브러쉬는 훨씬 더 러프하게 칠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칠하실 때는 워터브러쉬도 괜찮습니다.
워터브러쉬 사용해서 그리는 영상 혹시 궁금하시다면 위에 링크 눌러주시면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정확한 모양이 보이는 가장 앞에 있는 감에만 형태를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뒤쪽은 약간 느낌만 살짝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지 부분 칠해볼까요? 가지 부분도 조금 여유 있게 칠하시는데 그러려면 원기둥 밝아 보이는 부분 살짝 비워두고 칠하시면 됩니다. 빛을 받는 부분을 비워두시고 빛에 등지는 부분에만 터치로 어둠을 살짝 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왜 일부러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목봉하고 다르잖아요. 거칠고 두께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쭉 남기지 마시고 어두워 보이는 부분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어둠을 잡고 밝아 보이는 흐름도 외곽 쪽이 이 배경이 지금 화이트이기 때문에 선이 블랙 라인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너무 비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감으로 살짝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뭐 뒤쪽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가지 부분도 맞닿아 있는 부분을 꼭 딱 채워서 어둠으로 확 눌러버리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앞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조금 더 선명하게 화이트를 남기되 컬러가 칠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선명하고 진하게 여기 아직 안 말라서 조심해야겠네요. 뒤쪽 먼저 칠해야겠네. 뒤쪽은 당연히 좀 더 색을 연하게 물도 조금 더 섞고요. 빛이 지금 왼쪽 위에서 왼쪽 상단에서 오니까 어둠의 흐름은 오른쪽 아랫부분이 되겠죠.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만 어두운 흐름을 쭉 잡아주시면 우리 어차피 복숭아 열매 그림하고 사실 비슷한데 채색하는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복숭아보다 조금 더 크기도 작고요. 그죠? 드로잉의 디테일도 일부러 많이 안 살렸어요. 분위기를 더 살리고 싶어서. 시간도 조금 더 줄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고 깔끔하게 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가서 현장에서 뭐 그림 그리고 할 때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흐름, 포인트, 어둠이 잡히는 포인트에만 톤을 잘 넣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칠해지지 않아도 충분히 덩어리감도 다 표현이 되고요. 느낌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의 느낌을 좀 가볍게 가져갈 때는 공간의 차이를 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앞과 뒤쪽은 진짜 확 날려버리고 앞쪽은 명확하게 잡아주고 원근감, 이거를 공기 원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안개 낀 날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 있는 거는 안개가 잔뜩 껴서 흐리게 보이죠. 저 뒤쪽에 있는 건 좀 흐릿하게 칠하고 앞쪽에 있는 걸 내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걸 선명하게 칠해주고요. 그게 공기 원근법이에요. 뭐 별거 없죠. 기왕 칠하는 거 이 입 부분에는 약간의 초록을 좀 섞어서 칠해볼게요. 잎도 이미 말라서 초록의 기운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컬러의 좀 차이를 위해서 살짝만. 여기가 아직도 안 말랐네. 이럴 때 또 제가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이렇게 칠하다 보면 또 확 겹쳐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 이렇게 겹쳐있을 때 지금 뒤에 있는 게 이거고 앞에 있는 거 아직 안 칠했거든요. 뒤에 있는 거 흐릿하게 가고 앞쪽까지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러면 맞닿는 부분을 뭐 아주 빡빡하게 그림자 표현 다 하면서 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간 구분이 돼요. 얘가 더 앞에 있고 제가 더 뒤에 있다. 이런 차이를 공기 원근법 선명한 정도로 차이를 주는 거예요. 선명한 정도.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칠하실 때는 당연히
붓끝으로 좀 예민하게 칠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지금 사진상에는 이 감과 이 감의 사이 공간, 얘네들이 훨씬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앞쪽에 있는 가지를 더 진하게 선명하게 칠해주시고, 자, 이렇게 겹쳐 지나간다면 이 가지를, 앞에 있는 가지를 더 선명하게 칠하고 더 진하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아주 흐릿하게 칠하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의 다 했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어둠 잡아줘야 될 때 한 번씩 더 조금만 더 진하게 잡아주죠. 그리고 이렇게 여유 있게 칠하실 때 또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너무 대충 칠하면 안 돼요. 너무 대충 칠하면 일단 형태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감의 끝부분 보면 까맣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콩콩 한 번씩 찍어줄게요. 잘 안 보여서 아래쪽 감 한 번 더 살짝 더 진하게 잡아줬고요. 뒷부분은 좀 빼볼게요. 오히려 붓을 헹궈서 한번 정비를 하는 거예요. 물기를 빼주시고, 또 너무 건조하게 다 흡수시켜버리면 묻어나오지 않으니까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이미 칠해놓은 물감을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닦아내니까 앞쪽에 있는 감이 더 잘 보이죠. 자, 일단 이거는 이 종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종이는 물감과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근데 얇은 종이나 수채화 전용지가 아닌 종이를 쓰시면 그냥 폭삭 젖었다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터치를 해서 빼내면 종이가 막 찢어지고 뚫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림 실력은 종이에 비례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하실 때는 주인공을 딱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뭐를 제일 선명하게 할 건지. 그만할게요. 자,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심플하게 그려줬네요. 그죠? 붓도 6호붓 하나만 썼고, 뭐 컬러도 많이 안 썼고요. 드로잉도 오래 안 걸리고, 채색도 오래 안 걸리고. 사실 저는 빡빡하게 오랫동안 시간 투자해서 그리는 그림보다 이렇게 좀 가볍게 그리는 그림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채색의 부담을 최대한 덜고 싶어요. 왜냐면 채색을 꼼꼼하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그림 즐겁게 그냥 빨리빨리 그리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 감 그림의 영상과 우리 이전에 그렸던 복숭아 열매 그림의 영상을 또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차이점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림자까지 표현해서 빡빡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딱 떨어지게 하나의 물체를 딱 떨어지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은 더 공간을 살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앞뒤 관계만 순서를 잘 생각해서 차근차근 그려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그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초콜릿 맛이야. 초콜릿 맛이야? 응. 최고야. 최고야? 초콜릿이 들어있네. 초콜릿이 들어있어? 응. 이든이가 물고기 꼬리 다 먹었어? 나랑. 나도. 아이고 잘 먹어.